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북정보 3인방들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성민 대표님께서 가져온 정말 귀한 자료, 그런 따끈따끈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북한 요즘 돌아가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성민 대표님께서 가져온 이 자료인지 어떤 자료인지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치 사업 자료라고 하죠. 북한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뭐 강연 자료, 가장 일반적인.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뭐 대내 하남, 정치학습제가. 정치학습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TV에 나오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활자로, 정리로 찍어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출판사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예. 노동당 혹은 간부 강연, 뭐 군중 강연, 뭐 예.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아. 분야별로, 예. 그리고 또 주제별로, 예.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아. 필요한 사안들에서 하는 건데,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이런 북한 자료라고 할 때 내부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자유공방송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통신원들을 둬가지고 꾸준히 이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 자료 같은 거는 정치 사업 자료입니다. 아, 정치 사업 자료. 예. 그리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쪽 행위를 제압 소멸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떠났을 때 대하여 일꾼, 당원 및 근로자, 주민, 군인, 청소년, 학생용 나를 포괄적으로 담았죠.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네, 다. 일단 이 자료는 올해 4월 달에 나온 자료고요. 4월 달에 예. 나온 정말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제 뒤에 꼭 이제 몇 월 며칠이라고 딱 찍혀 있는데 이거는 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시 계획하라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는데 상시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4월 달에 나왔고 휴대폰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장 대표님 보기에 이 자료가 어느 정도로 이게 들여오기 힘든 자료인지. 일단 북한은 강연제강 내지는 모든 학습제강, 노동신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들은 그 대내 하남이라고 해외는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거를 기무도서라고 이제 취급을 하면서 보관관리 규정을 새롭게 정하고 있죠. 일단 이제 이거를 당 비서라든가 해당 단위 책임자가 자기 뭐 근로자 내지는 대상들에게 전달한 다음에는 이거를 정치부 기무과에서 이거를 모두 해수를 해서 일괄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뒤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빠짐없이 해수 처리할 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가 정말 자기네 내부에서만 얘기하는 내용들을 적었거든요. 우리가 그 북한 사람들이 아유 야 저기 중앙방송은 들을 게 없어. 그래도 삼방송에서는 그래도 비판방송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제강 같은데 그리고 강연제강 요게는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조리 이제 부정적 현상들에 대해서 일단 청화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이제 알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해외에 나가면 공화국에 대한 어떤 권위가 훼손이 된다. 이렇게 돼서 속살이 다 드러난다. 네, 몽땅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입수를 하려면은 그만한 급수 뭐 처리를 하는 단위에 뭐 소속이 된다든가 그 사람들하고 인맥이 돼서 잠시 잠깐 이 정말 물건이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찍는 거죠. 그래요, 그러네. 아니, 결례입니다만은, 굳이 꼭 답을 듣자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거 가져오기 위해서는 돈은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할 수는 없죠. 원래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내부 통신원들하고 작업을 할 때, 사실은 뭐 아무리 아는 친구, 뭐 친척간이라도 그렇죠. 그냥 달라 그러면 그 위험한 일을 왜 해요? 그럼요. 말이 떨어앉이죠. 일단 처음에 저희들도 그 문제가 좀 많이 거심을 하다가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돈도 보내주곤 했어요. 원래 강연자료 하나가 옛날에 그랬지 않나요? 다 알면서 아니 저가 죽은 또 옛날에 국정원에서랑 이런 강연자료 하나 주면 건당 뭐 얼마씩 줬잖아요. 그래서 안 주지만. 그렇죠. 건당 얼마씩 주고 근데 강연자료는
제가 이해하는 한 뭐 중요 내용에 관계되는 예,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예. 2, 30만 원에 이제 한 그렇죠. 건씩 이제 예, 역시 뭐 그렇네요. 주곤 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뭐 거래하는 200 시간도 못 없고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 저희들하고 이제 나름대로 신뢰를 통해서 음.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있으니까 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는데 솔직히 지금 뭐 많이 못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 한 50만 원씩 저희들이 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딱 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저하고 이제 장 대표하고 한가마밥 먹으면서 북한 정보센터를 운영할 때 돈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네. 하라고만 들켰다. 예. 목숨을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뭐 그렇죠. 크고 작고 그쪽에서는 크고 작고 관계없이 사진까지 찍어서 남쪽에 보냈다. 간첩이죠, 북한에서. 그렇죠. 봤을 때. 적대이죠. 야,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던 그분 잘못됐고 네. 그 자식이 데려왔죠. 제가 한 명 데려오고요. 장 대표님 이제, 데려왔죠. 예, 많은 그런 동지들의 가족들이 아직도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자 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교회들 하고 지금 맞아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분들이 사명감도 있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뭐 이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죽어도 보험 처리가 돼요. 북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읽거나 뭐 정치보험 관리소에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치보험 관리소가 11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면서 예전에 연좌제로 막 사촌까지 데려가고 가족은 물론 다 데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합니다. 본인만을 데려갔고 저희가 4명인데 저 혼자 여기에 지금 있고요. 3명이 정치보험에 가 있는데 자식들은 다 떨궈 놓고 갔어요. 가고 부부지간은 거길 봐서 니언도 예전에는 뭐 선택을 니언 그렇죠. 하겠냐 같이 가겠냐 했지만 예. 이제는 무조건 니언하고 데려간 건데 그래서 참 목숨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네, 아이고 좀 아픈 마음을 제가 또 건드렸습니다. 대표님 그 지난 4월 달에 들은 이 자료 제가 그 내용을 약간 좀 스크랩해서 봤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북한의 실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약간 요약하면 이건 어떤 자료일까요?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형이라고 봐야 되죠. 부터 시작돼서 비사회주의, 소위 반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극복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강연 대상에서 보다시피 뭐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당원, 근로자, 군인, 네. 청소년 몽땅 다 망라되어 있는데 이 비사회주의 현상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향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냐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 다예요. 도박, 마약, 예. 그렇죠. 위조 지폐 그리고 가짜약 가짜야. 하다못해 돈 넣고 돈 먹는다 그러죠. 고리대 고리대. 까지 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청화하고 뭐 덧붙여서 뭐 이런 것들 자수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 제목부터 이게 뭘 하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제압하고 소멸하기 위한 뭐 투쟁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사회주의는 뭐고 비사회주의는 뭔가요? 나도 거기서 공부를 엄청 강요 당해도 지금은 뭐 없는데요. 뭐가 다르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이게 반사회주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는 고의적으로 하는 적대 행위를 대부분 이제 반사회주의라고 하고 비사회주의라고 할 때는 사회주의 제도의 어떤 질서 위반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본의 아니게 범하게 되는 그런 행위들을 비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취급 단위가 서로 틀리잖아요. 네. 반사회주의는 무조건 보유입니다. 보이고. 그리고 비사는 뭐 행정기관 내지는 뭐 당기관 그리고 이제 경찰기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남조선 방송을 듣는다. 두만강을 중국으로 뛴다. 밀수한다. 이건 반사회주의네요. 그것도 이제는 이게 국가가 너무 자본주의하러 대단하니까 이 강연제강이 사실은 예전에는 보이부에만 통하던 보이부 내에서만 이게 나오던 그런 자료지만 이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완 거예요. 사실 그러네. 예, 최근에는 뭐 한국 방송을 들었다 이제 우리가 상무 조직을 하잖아요. 108 상무. 108 상무의 조직 성원들을 보면은 어디서 취급을 하는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국가보위가 딱 책임지고 비공개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공개적인 막 가택수색도 하고 누구 사람을 막 이해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많아졌다. 예,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회안전부에서 경찰기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건 벌금권이다 하면은 그때 넘기는 거지 이제는 전 사회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경종을 울리고 이게 제압 소멸하라고 할 때는 필경 북한이 최근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게 조성됐다라고 할까요? 이 앞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져오시느라고 수고했는데 한번 직접 좀 읽어주시죠. 한 달라고. 오늘 사회 전반에서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사활적이고도 심각한 사회 정치적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우심하게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제압하고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중대한 가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키는 데서 이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중차대한 문제다. 지금 장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소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주제별로 분야별로 그러니까 안전원들 그러니까 보안부 대상 그리고 무슨 보위부 대상 그리고 하다못해 군인들도 연대장급 이상 연대급 이상 이렇게 내용들이 나타나는 강력적인 내용을 보면 과거에 그런 데서 다뤄지던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심각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런 현상들이 너무 나타나니까 특히 총선언들 속에서도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까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강연 자료까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퍼치하고 있다. 우리 대표님 가져온 자료 우리 아까 같이 조목조목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북한이 왜 이렇게 강연하면서 제압 소멸하라고 막 이게 야단을 피우는지 그 어떤 현상 가운데 제일 안겨오는 대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저는 이 대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9년 6월 가짜 상품을 만들거나 밀매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때 대한 사회주의 안전성 포고가 발표되었을 때 있은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포고에는 가짜술, 가짜 약들을 비롯한 불량식품들과 불량약품들을 만들거나 밀매한 자들은 법기관에 제때에 자백할 때 대하여서와 포고가 공포된 때로부터 1개월 안으로 자백한 자는 간대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포고가 발표된 직후 여러 단체와 국민들이 지난 기간 국가와 법기관을 속여가며 만든 가짜술, 가짜 약들을 비롯한 불량식품, 불량약품들을 해당 기관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지난 기간 가짜 상표를 붙인 술과 지어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화학제를 섞어 만든 식료품을 대량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팔아먹은 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재가로 따지면 그는 마땅히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때에 해당 법기관에 자수한 것을 하여 당에서는 그의 재가를 백지하고 새 출발을 하도록 재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정도의 일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네요. 지금 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장마당에 가면 다 가짜예요. 가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가짜지. 요새 우리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중국에서 뭐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 판다는데. 계란도. 북한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그 맥주도 이제 병맥주를 정말 영성 맥주 딱 해서 파는데 가짜거든요 완전히. 가짜 술.
상표도 상표도 가짜. 가짜 갖다가 지금 딱 붙여놓고 진짜처럼 붙여. 달러도 가짜. 아, 그건 뭐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이제 북한에는 보통 일명 번산고. 번산. 재담에서도 나오잖아. 이거 진짜 번산이야 하면서 번산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애들이 남한의 영상 녹화물을 보고 그다음에 뭐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를 하고 예전에는 전에 상상도 못하던 건데 그 대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거 뭐 한국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지 못하면 이제는 축에도 먹힌다 뭐 이런 말을 좀 하는데 지난해 어느 한 시에서는 9,000여 명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안전기관에 찾아가 불순 녹화물을 본 사실을 자수하였으며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불순 녹화물이 들어있는 기억기를 자기가 속한 조직에 바쳤습니다. 올해는 새로 채택된 반동 사상 문화배격법에 대한 해설을 들은 많은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청년 동맹 조직에 찾아가 지난날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털어놓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이 강연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 이놈들 왜 이렇게 강연제강을 하면서 야단 법석을 하는지, 그 의도가 좀 안겨오는데, 대표님 그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자수하라. 저도 그게 생각합니다. 자수하라는 어떻게 자세한 내용입니까? 여기 이제 강연 자료에 나오는데, 예. 지난 시기 자신에게서 나타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솔직히 자수자백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 뭐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지만 지금은 애들까지 지금 막 남선 드라마 뭐 기억기 USB 가지고 9,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막 거론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애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 빨리 자수하라. 네. 너무 많이 이런 범죄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으니까 빨리 자수하라. 예. 너도 기간을 정했어요. 한 달. 예. 6대까지 자수하면 우리가 용서해주겠다. 근데 북한 사회에서 우리가 달자수 자수한다고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머리표 딱 달려붙지. 그렇지. 전 그걸 좀 그 신다갈 때는 좀 이따가 정말 어디 쑥 보내지.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만연됐기 때문에 빨리 그냥 일단 찾아오라. 그 법부 혹은 당 조직에 혹은 보안성에 찾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김정은은 저희 광복 정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북한 사람들이 누가 듣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장 대표 이게 자수하라 해서 뭐 사람들이 꼭 내가 자수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한데 이 자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잡아내려고 해도 너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발각 안 되고 점점 더 교묘하고 은폐된 방법으로 다들 돌려보고 하니까 이 뭐 대책이 없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백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저는 9,000명이면 그 시의 전체 학생들을 내내미 없이 다 봤는데 수사 이제 내용을 다 알거든요. 학생들도 뭐 와서 그 계중에 변절자가 하나만 생기면은 학급 전체가 모여서 뭐 봤는데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다 같이 가자. 좀 이게 집단 항거와 같은 그런 의미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거는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낸다는 거는 이 9,000명의 이제 놀랄 주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000명 정도가 아니라 전 사회적 내내미 없이 다 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뭐 인원을 저거 알려줘도 뭐 놀랄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한 거야. 아니 나는요 3,000명의 학생들이 기억기 USB를 가지고 있다가 마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USB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USB 우리 북한이면 해방전선이랑 엄청나게 내보내고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공짜로 받았다고 그걸 바치면 되냐? 그렇죠. 뭐 이건 사실 부모들이 좀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웃자고 한 소리고요. 성인들이 소위 그 이제 밀수를 한다거나 소위 저들이 말하는 비사회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일상이에요. 그런 비사회주의 행위를 했다는 사람들이 성인들이었을 경우에는 야 이거 지금 자수했다가 내가 그렇죠. 큰일 나 앞으로 이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쫑쳐. 쫑쳐. 이런 거 저는 이거는 북한 당국이 걔는 공연불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래서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요, 김 대표님도 장 대표님도 북한 주민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해서 엄청난 물량의 정보를 들여보냈죠.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라디오를 이제 계속 들려주고요. 장 대표님은 큰 김치통에다가 쌀, 책, 성경, USB 자료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았어요? 예, 그게 김정은 대가리 풍선이라고. 김정은 대가리가 아니고 김정은 용상물 깎아서 만든 예, 요게 조선어 사전에는 없는데 저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예. 대가리 풍선이다. 일단 김정은 대가리 대가리 풍선이라고 풍선, 예. 보내면 이제 군인들이 맨 처음에 아마 맡아들 겁니다. 해양경비대. 그래도 저 안에 쌀이 있고 뭐 초코파이 있고 라면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걸 우리가 타이를 딱 저했습니다. 저해서 그거를 뭐 손으로 뜯질 않으면은 그 안에 걸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최고 저놈이라고 하는 치사하다. 김정은 대가리를 한번 찢으면서 이제 후에 민주화 봉기에 좀 나설 수 있지 않나. 맞죠, 맞죠. 저희 72년대에서도요, 2012년부터 15년 사이였는데, 이 USB를 갖다가 북한에 들여보내면, 그거 아세요? 뭐예요? 그 들여보낸 USB가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습니까? 거기에 이제 전자책처럼 맞아요. 예. 여러 가지 한국의 발전상 그 단체 활동도 예, 그것도 다시 왔군요. 제가 다시 받아보는 게 꽤 많아요. 우리 통신들한테. 그렇습니까? 이렇게 던다. 그래서 그게 들여보낼 때 세간에서 다 빼앗기면 해수돼서 다 처리되면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래 그 안에 내용을 일단 은폐시키고 그게 몇 번 컴퓨터에 꽂았느냐 삽입되는 해수를 세서 지금쯤은 안전하게 북한에 들어갔겠다라고 할 때 제가 딱 풀어가지고 어느 날 USB 내용이 왈칵 그 컴퓨터에 쫙 저절로 복사돼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깨어났는데 바탕화면에 내가 만들지도 않은 지구촌의 창이란 폴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야? 클릭해서 딱 들어가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자료를 열광하고 그것을 활발하게 이용함에 있어서 단속되지 않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꾀들이 많이 발달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꾀가 좀 발달되지 않았죠? 경비 100명이 도적 1명을 못 당한다 이잖아요. 사실 북한의 이런 정보 네트워크, 그러니까 통신원들, 그리고 통신원들을 통해서 연결된 그 주민들은 그 영리함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보위기관이라든가 안전기관들이 단속이 심해지고 수법이 다양해질수록 이 사람들도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탁상용으로 이제 시청을 하던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모바일로 다 변화됐고요. 휴대폰도 다 잡아요. 휴대폰으로. 근데 이 북한 핸드폰은 그 대표님도 입수를 해봤지만 이게 USB 장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SD 카드 그거를 아예 요즘에는 막아버리고 다 막아버렸어요. 맨 처음에 나오던 뭐 아리라든가 평양 이런 스마트폰들에는 그 장착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량 그 중고 스마트폰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때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당국이 좀 잡을 수 없게 됐네요. 그렇죠. 그 북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부의 영화를 못 보게 막기 위한 주황당의 방책이 있다면 주민들은 그것을 몰래 보기 위한 그 대책이 있다라고 하는데 당이 결심하면 인민은 대책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강연제 강의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그런 대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제가 한 문단 더 읽어서 한번 드릴게요. 예.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데로부터 지난 시기 사회의 일부 불건전한 분자들 속에서 조심스럽게 나타나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들이 이제는 사회의 그 어느 부분, 그 어느 단위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만성적인 현상으로 되었으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쳐들고 뽀젓이 활개치는 엄중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북한 당국이 치는 소리 아우성이죠. 아우성이죠. 못 견디겠다. 정말 힘들다. 예. 근데 북한 주민들은 정말
우리 뜻대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당국이 선쓸 수 없이. 저는 이런 현상이 김정은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황당한 행위 같지만 바른 행위예요. 사실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좀 더 과감하게 저들이 말하는 비사회주의에 반대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반사회주의에 반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인 대표님 가져온 이 중요한 자료를 전부를 보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인용한 부분만 봐도 정말 북한 당국이 너무도 아파하고 지랄을 발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정말 사활적이 많네요. 그리고 김정은 목을 조이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아, 그 장 대표님 이런 식으로 강연도 하고 뭐 통제도 하면 이거 완전히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천만에요. 그 북한 보위부라든가 안전부에 잡혀간 일명 그 뭐 죄수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나만 잡냐? 왜 나만 잡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는데 왜 나만 잡냐? 자, 안전부 보위부의 말. 야, 이만 너 낚시질 할 때 고기가 전체 잡히나? 왜 걸렸어? 이거요. 대표님 낚시질 잘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거는 전체를 잡을 수 없는. 야, 생동한 이야기네. 네. 이 장 대표 이야기를 제목으로 달아야 되겠네. 아, 그러네. 그래서 저는 못 잡니다. 사익이 만연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이건 뭐 회복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 아, 그런데 이렇게 지금 탈북자들 포함한 내부 세계의 북한 자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정보를 들여보내서 북한 주민들이 의식화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됐는데 이 정부 들어서 전혀 이거 보내지 못하게 하고 이걸 갖다가 보내면 범법자로 취급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학딱지가 나가 죽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다수당의 힘을 밀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법을 밀어붙였는데 저는 이럴 때 사실 탈북자들이 또 보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역사적으로 따져볼 것 같아요. 지금 현재만 보지 말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반인 역사적인 길을 걷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법을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으면 역사적으로 우리도 어점을 남기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더 삐라를 뿌리고 이럴 때 저 쌀 있지 않습니까? 저거 쌀? 쌀 보내고 이럴 때 성경책도 보내고 이럴 때 USB도 보내고 뭐 이게 사실 탈북자들이 더 열심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정말 김정인 대표님 마지막 그 멘트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또 우리 탈북자들 또 이거 북에서 받아보는 북한 사람들하고 일심동심이 된다면 김정은 끝장낼 날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귀중한 자료들을 가져오시고 충분한 해설 이야기를 해주신 두 분 대표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제 2회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